나는 이제 마음 편히 내려놓고 살기로 했다. 첫 번째 내려놓기 시작한 어느 날의 깨달음. 내 나이도 어느덧 인생의 후반전을 훌쩍 지나 어느 고개쯤에 와 있다. 젊을 때는 늘 시간이 많을 줄만 알았다. 무언가를 붙잡지 못하면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조급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넣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붙잡고, 직장에 다닐 때는 성과를 붙잡고,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던 시기에는 명함의 직책을 붙잡았다. 그렇게 나는 온갖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손에 힘이 빠져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옛날 같으면 절대 놓지 않았을 것들인데 지금은 손끝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내가 이제는 붙들며 사는 나이를 지나 놓아주며 사는 나이로 왔구나. 그게 무기력의 징조라고 생각하면 슬플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래 잡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사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 남에게 보이는 체면, 부모로서의 책임감, 어떻게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늘 불안했고 몸도 늘 지쳐 있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평소보다 조금 오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언제나처럼 파랗고 넓었는데 그 넓음을 그날따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세상 안에서만 발버둥 치며 살았을까?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누가 나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다. 나 스스로가 짐을 더 올려놓고 그걸 지키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묵은 감정들이 상처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내려놓는 건 갑자기 어느 날 뚝 하고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아주 작은 시작을 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도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더 괴롭히는 건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칭찬해주는 일도 많지 않은 나이지만 내가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 어차피 남들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결국 평생을 함께하는 건 나 자신뿐이니까. 그렇게 나는 마음속에서 작은 선언을 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살기로 하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미풍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꽉 움켜쥐느라 아프던 손바닥이 쉬어가는 느낌. 오랫동안 꽉 조여있던 마음의 주머니가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 그날 이후 나는 나에게 조금씩 여유를 허락해보기로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그 대신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볼까? 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해야 할 일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지를 고민하는 것이 어느 나이부터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나를 너무 오래 붙잡아왔던 것과 조금 거리를 두는 일뿐이었다. 나는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었고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안고 있었다. 이제는 그 짐을 잠시 벗어놓고 싶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이제는 그래도 돼. 그날 벤치에서 일어날 때 나는 이미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깨가 가벼웠다. 숨이 깊어졌다. 마음이 조금 느긋해졌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나를 위해 흘러가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보이는 것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인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서 지금 내가 지나온 길을 자세히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아이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가정을 꾸리고 지키느라 정신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그렇게 숨차게 살아오느라 나는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도 잘 몰랐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니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풍경들이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순간들은 따뜻한 온기로 다가오고 어떤 순간들은 마음 한구석을 찡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떤 장면들은 왜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달라졌을까 싶어 아쉽기도 하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뻤던 날들보다 힘들었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웃었던 순간보다 눈물 삼킨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때로는 내가 견뎌낸 만큼 더 깊어졌다는 생각도 든다. 어른들은 늘 말했다. 살다 보면 다 지나간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을 하나 싶었다. 하지만 진짜로 지나간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 지나간 일은 결국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자리에 가라앉고 그렇게 퇴적된 감정들이 나라는 사람의 한 층을 이루는 것이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이는 사실이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소박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들이었다는 것. 아이들이 내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짧은 시절, 배고팠지만 가족이 함께 밥을 나눠 먹던 평범한 저녁 식탁, 여름밤 마당에 돗자리 깔고 누워 별을 세던 시간들. 그땐 그게 행복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마음만 닿아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렇다고 후회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그 시절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지나고 보니 허무한 욕심도 있었고 괜히 애써 붙들어 괴로웠던 감정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다 그때의 나였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도 제일 무거운 짐도 결국 가족이라는 것. 평생을 곁에 둬도 다 알 수 없고 평생을 사랑해도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다. 그걸 인정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이해하며 살아가려 한다. 가족도 인연도 내 욕심도 어느 정도는 흘러가게 두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 화려했던 순간들이 아니라 누가 내 곁에 있었는가였다. 잘 나가던 시절 성공이 조금씩 다가오던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했던 건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던 사람들, 작은 말 한마디로 나를 버티게 해준 존재들이었다. 이제 와서야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자주 꺼내본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자존심이 세서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다. 누가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다. 눈물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섰던 날들도 있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 나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돌아보면 보인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한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지나온 삶을 바라보니 어쩐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부족했던 부분도 넘쳤던 순간도 이제는 다 괜찮다. 이제부터는 더 내려놓고 더 느리게 더 따뜻하게 살아도 충분하다. 세 번째, 부모로서의 마음, 자식과의 거리.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가장 자주 쓰라린 곳은 부모로서의 자리인 것 같다. 부모라는 자리는 참 이상하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 가까워서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리던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너무 멀어져 버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마음이 따라가 주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한때 아이들을 품 안에서만 지키려고 했다. 위험한 일은 막아주고 싶은 마음에 잔소리도 많이 했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내가 나서서 해버리기도 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건 내 불안이 사랑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 늦게야 깨달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아이들의 미래를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때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날개를 펼치는 걸 방해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용기일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멀리, 더 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예전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연결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건 아니다. 서로의 삶이 너무 바빠진 것, 그저 각자의 시간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뿐이다. 문제는 부모의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아직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으로 떠올려진다. 저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던 모습, 잠들기 전까지 내 옆에서 떠나지 않으려던 눈빛, 어디를 가든 내 옆에 꼭 붙어 다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 깊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실의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다. 나보다 더 바쁘고 나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참 오래 걸렸다. 부모로서 서운할 때도 있었다. 왜 말 한마디 더 해주지 않나? 왜 예전처럼 마음을 털어놓지 않나?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괜히 나 혼자 서운해하다가 결국 내가 먼저 미안해지곤 했다. 예전에는 내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르는 게 더 많다. 그게 서운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내 삶에서 중심이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아이들 삶에서 나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는 조용한 존재가 되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아이들에게 바라지 않기 시작하자. 아이들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다는 것도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요즘은 아이들이 내게 효도를 해주길 바라기보다 그저 그들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고 삶을 스스로 감당할 힘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그리고 예전보다 연락이 줄었다고 예전처럼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아이들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게 부모라는 자리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인생을 향해 걷고 있고 나는 그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처럼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해답을 알려줄 수도 없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도 부모로서의 내려놓음인지도 모르겠다. 네 번째 부부로 살아온 시간의 의미. 살아오며 많은 관계를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묵직한 관계가 있다면 단연 부부라는 이름일 것이다. 부부는 참 이상한 인연이다. 남남으로 시작했지만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까운 듯 하면서도 어떤 날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의지하고 싶은 순간도 많지만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많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미안한 일을 쌓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말하지 못한 미안함, 때로는 표현하지 못한 사랑, 못 들은 척 지나갔던 서운함이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층층이 쌓이게 된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부족함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걸 고쳐주고 싶어서 다투기도 많이 했다.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던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부부는 서로를 고쳐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고 나니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도 말 한마디에 담긴 온도도 조금씩 달라졌다. 이제는 크게 다투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싸움 대신 조용히 등을 돌려 누워 숨소리만 듣고도 서로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부부가 오래 함께 한다는 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서로의 상처를 더 잘 알아보게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말끝이 조금만 차가워도 오늘은 마음이 힘든 날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밥 먹는 속도가 느리면 몸이 불편한 건 아닌지 살피게 된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말수가 적을까 서운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침묵마저도 편안하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함께 방 안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그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가끔은 생각한다. 맞춰가는데 10년, 견뎌내는데 20년, 이제야 진짜 부부라는 이름이 조금 이해되는구나 싶다. 부부는 서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그게 사랑의 절반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돌아보면 우리가 큰 행복을 나눈 날보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들이 훨씬 많았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때로는 말다툼하고, 그리고 또 함께 잠드는 그런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그리운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지금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한다. 부부란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일 뿐 서로의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함께 살아오며 쌓아온 시간은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지쳤지만 그 모든 시간이 쌓여 둘만 아는 어떤 단단한 정이 생겼다. 이제는 어떤 큰 말보다 따뜻한 물 한 컵 건네주는 행동이 더 깊고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보다 그저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이 더 진짜다. 지금 와서야 알겠다. 부부로 살아오며 서로에게 준 상처보다 더 많이 준 건 버팀목이었다는 걸.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아플 때 약 하나를 챙겨주고 지치면 밥 한 끼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맞아주며 조금 더 여유 있게 함께 살아가고 싶다. 나는 이제 바란다. 화려한 이벤트 대신 조용한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큰 다툼 없는 대신 작은 배려를 쌓아가는 일상으로 살아가기를. 부부로 살아온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또 다행이다. 5번째 나를 너무 오래 미뤄두고 살았다. 삶을 돌아보면 나는 참 오랫동안 나를 미뤄두고 살았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늘 나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다른 것들을 먼저 챙겼다. 언제나 우선순위의 맨 끝에는 항상 나가 있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살아가는 동안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난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를 챙기는 일은 사치가 되었고 내 감정은 뒤처진 옷가지처럼 구석에 쌓여버렸다.
그저 하루를 버텨내느라 정신없이 지냈고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에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낯설어 보였다. 예전에는 생기 있었던 눈빛이 어딘가 지쳐있고 미소였던 입가가 습관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 살았을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는 일이 늘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마음이 단단해진다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였다.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연약해지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은 더 무거워졌다. 그걸 인정하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나는 항상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힘든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눈물이 나도 울지 않으려고 참았다. 그러나 이제 알겠다. 그건 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는 걸. 요즘 나는 조금씩이라도 나에게 시간을 주고 싶다.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일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늘려가고 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위해 살아왔기에 내가 나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나를 챙기고 조금은 나를 아껴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 살아오며 정말 많이 지쳤던 마음을 이제야 하나씩 풀어내고 싶다.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애쓰던 날들, 참아내느라 쌓였던 감정들, 잊은 줄 알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상처들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나는 힘든 순간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버텨냈지만 이제는 내게 솔직해지고 싶다. 때로는 힘들다고 말할 줄도 알고 지쳤다고 멈출 줄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미뤄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내려놓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남을 챙기는 삶보다 나를 돌보는 삶이 더 필요하다. 누구보다 먼저 나를 챙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것이다. 누구보다 고생한 내 마음에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아마 지금 이 나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택일 것이다.